여러분, 지금부터 손흥민의 팀 토트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5라운드까지 4연승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적같은 대역전승입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손흥민은 이번에도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다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살짝 의문점이 있었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히샬리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트라이커를 다시 맡겨야 한다와 득점을 위해서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활용해야 한다였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3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에 특히 4일 간격 경기였기 때문에 매우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인정하시죠? 훈련 회복 영상에서도 손흥민은 꽤 피곤한 듯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엔지 감독은 4라운드 본머스 때와 같은 라인업으로 셰필드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의외로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던 성적이었고, 현재 초라한 리그 성적이지만 맨시티와는 85분까지 1대1 동점까지 만들면서 결코 만만치 않는 팀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왜 만만치 않냐면 그냥 대놓고 수비 태세를 유지해버리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방 역습으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기가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했을 때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전망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 골키퍼를 필두로 센터백의 든든한 로메로와 반드벤, 풀백의 포로와 우도기, 미드필더의 비수마, 사르, 메디슨, 윙어의 솔로몬, 클루제프스키, 최전방의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12개 슈팅을 쏟아부으면서 셰필드의 골문을 두들겼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유슈팅을 기록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전개까지는 매우 훌륭하고 경기를 아무리 의심하면서 보려고 해도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과 붙어도 해볼만 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우선 비수마가 그냥 미쳤어요.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내는 게 특별히 골 능력은 없어도 너무 플레이가 멋졌고, 메디슨도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서 볼을 전개하고 비수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살짝 손흥민을 애먹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줄 수 있었던 패스 타이밍에 주질 않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살짝 미울 뻔했는데 최종 경기 결과 때문에 그 어떤 선수도 미울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태세를 갖춘 팀에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이번 경기에 유독 히트맵이 박스 주위에서 고립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밀착 마크된 두세 명 때문에 양사이드 솔로몬과 클루제프스키는 마음껏 휘저으면서 공격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오랜만에 손흥민의 높은 점프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전으로 날아온 크로스에 손흥민이 헤딩슛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슈팅과 70%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는데도 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후반에 이렇게 해서 뚫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손흥민이 과연 풀타임을 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전반부터 이상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전반에만 셰필드는 경고 3장을 받았고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난무하고, 전반인데도 셰필드 골키퍼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고 편파 판정이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메디슨은 박스 안에서 분명 걸려 넘어졌는데 VAR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네는 이와 비슷한 장면에서 너무 억울하게 페널티킥이 주어지면서 비기게 되었거든요. 후반에는 더 심했습니다. 경기 중에 셰필드 선수들이 마치 서로 짠 듯이 잔디에 그냥 주저앉아요. 토트넘 선수들은 골이 나오지 않고 말려들자 오히려 73분에 선제 실점을 하면서 제대로 꼬여버렸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지적할 수 없는 실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셰필드는 확실하게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중동 침대 축구. 설마 해서 찾아봤는데 실제 구단주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입니다. 이제 현대 축구에서 침대 축구는 사라진 걸 줄 알았는데 셰필드가 부활을 시켜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실점을 한 후에 지쳐있는 손흥민을 교체하고 솔로몬과 사르까지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공격진을 가동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제대로 모험을 건 거죠. 페리치, 히샬리송, 존슨을 투입시켰습니다. 셰필드는 오히려 앞서 나가기까지 했기 때문에 뒷문을 더 걸어 잠그려고 템백을 구축하고 83분에는 또 한 선수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비수마가 완전 빡 돌아서 살짝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나나 싶었죠. 중계진은
레비를 몇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는 토트넘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초반 성적은 좋았다는 기록을 전하면서도 그 마지막은 경질이었다는 걸 어필했는데, 이번에도 3승 1무 뒤부터 설마 시작인 건가 의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수비, 미드필드가 이전과 차원이 달라서 꼬인 듯 보인 거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분위기를 바꿔준 건 존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지만 골맛을 보기도 했죠. 그리고 머리 좋은 히샬리송이 문전에서 위협적인 헤딩슛이 나온 것도 분위기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러다 추가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추가 시간이 무려 12분이 주어진 겁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적었다고 느껴진 거 포함해서 한 번에 후반 마지막에 몰아버린 거죠. 이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관중들도 추가 시간을 확인하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97분이 넘어서 토트넘의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극적인 골이 나오게 됩니다. 페리치의 크로스에 순식간에 골이 들어갔는데 카메라 원샷이 히샬리송에게 잡혔습니다. 히샬리송이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축구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한 걸 밝히고 울기도 했던 히샬리송이 절치부심의 인터뷰를 했던 그 첫 경기에서 토트넘을 열광케 만드는 주연급 동점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심리치료 상담사가 뭔 필요해요. 이 한 골로 심리치료 완벽하게 돼버렸죠. 5경기 연속 무패만으로도 토트넘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2분 뒤에는 히샬리송이 브라질리언급 패스로 클립스키에게 연결해 주었고, 요노미스키가 주발도 아닌 오른발로 이젠 극장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골이 무슨 연장전도 아니고 100분에 나왔습니다. 세필드 선수가 땅을 치고 있는 장면이 유독 더 재밌더라고요. 이제 5라운드인데 무슨 챔스 우승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휴식 포함 100분이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단 2분 만에 역전을 해버리는 이 저력. 이러면 토트넘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게도 강하고 내려하는 팀에게도 강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득점 후에 엔지 감독을 비춰주는데 갑자기 명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벤치에 있어야 할 캡틴은 경기장 난입까지 하면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역전한 후에는 비수마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엔지 감독은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긴장 상황인데도 선수들에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102분의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마칠 때는 모든 선수가 다음 토너먼트 올라간 듯 뛰쳐나와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엔지 감독과 우리 손흥민은 기쁨의 격한 포옹까지 하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인사를 하려고 했고, 여기서 손흥민이 경기 MOM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미 정한 듯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더 앞장설 수 있게 밀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히샬리송임을 알려주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팀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은 비록 득점을 못했지만 본인이 헤드트릭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캡틴의 역할이고 팀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이런 결과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토트넘은 여전히 맨시티 다음으로 리그 2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다음 주 런던 더비를 상승세 모드로 아스날 원정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붙어보자 아스날. 손흥민의 득점이 없이도 이렇게 기쁜 거 보면 이젠 확실히 손흥민 팀인가 보네요. 토트넘의 드라마 같은 승리 소식과 히샬리송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